녹화를 합니다. 왜? 아냐? 자,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가속도의 법칙 얘기를 좀 하다 말았었는데, 개념은 뭐, 어느 정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그 그래프 나오는데, 그래프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실험하는 거 얘기는? 또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뒤에 비법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거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풀었던 거 중에, 과제했던 거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맞지? 그렇게 하고, 39페이지 실력업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넘어갈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교재 못 받은 사람. 받아야 하는데 못 받, 교재가 와서, 자,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 가속도의 법칙 얘기를 좀 잠깐 보시면, 읽고, 읽고. 조심해서 앉아. 그 교재 받았었나? 자, 가속도의 법칙 보면, 자, 우리가 F는 MA 전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N분의 F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속도라는 거 말 자체가 그 단위 시간,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큼 변하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시간분의 V-V0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 가속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뭐 공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쉽게 해서 지금 여기 분모분자잖아. 그럼 4개 중에 3개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 때 뭐 n분의 f만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t분의 v-v0 요것만 갖고 문제를 풀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요 두 개를 다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중에 요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n분의 f 얘기. 자,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 그 2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뭐 수례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건데, 자, 여기에 수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뒤에 내신 만점 문제나 여기에서 이제 요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요게 요렇게 추에 연결되어 있고, 그지? 이거 지난번에 했었나, 얘기? 안 했지? 자, 추에 연결되어 있고, 그럼 요 추가 이제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려가면서 얘를 잡아당기겠죠. 그럼 이때 요 수레의 가속도를 이제 구하는 거야, 여기서. 그지? 요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그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추가 예를 들어서 1kg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중력 가속도를 뭐 계산의 편의상 10m/s 제곱 요렇게 하게 되면, 자, F는 MA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저 중력 각도를 곱하면 그게 힘이 되겠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얼마? 10N의 힘을 받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에다가 추를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의 질량이 예를 들어 추 한 개의 질량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지금 10N으로 그치? 얼마를 잡아당겨야 되는 거야? 지금 처음에 수레만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수레만. 그러면 자, 얘도 1kg, 얘도 그러면 1kg이 되겠지? 2kg을 잡아당겨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얘로 2kg을 잡아당겨야 돼. 자, 여기에 추를 이제 또 하나 올릴 거예요. 그럼 여전히 잡아당기는 힘은 10N이죠? 그때 이제 얼마 잡아당겨야 돼? 3kg 잡아당겨야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추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요 수레만 여기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야. 요 추 자체도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가끔 계산하면서 이걸 빼먹는다고. 이해됐어? 해서 여기를 이제 잡아당겨서 3kg. 뭐 여기다 추를 하나 더 올리면은 마찬가지로 또 10N의 힘으로 얼마? 4kg을 잡아당겨야겠지. 어서 와. 됐어? 교재 받았었나? 못 받았지? 뒤에 교재 하나만 줘. 그거 하나만 줘.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뭐 할 때? 힘이 일정할 때, 그죠? 질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럼 그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저 방법을 알아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질량이 증가할수록, 뭐, 추의 개수, 여기가 뭐, 추의 개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질량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뭐를, 가속도, 아니면, 여기가 속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어차피 처음 속도는 0이었을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2kg일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저 수레 위에 추가 없을 때, 그죠? 연계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계라고 한 거는 수레 위에 추를 얘기한 거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수레하고 추는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제 읽을 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한 개 올라갔을 때. 그죠? 그럼 질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가속도는 감소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2개 올라가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질량은 점점 증가하고 뭐가? 잡아당기는 힘이 일정할 때. 그죠? 근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될 때 가속도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라든지 반대로 이번에는 자, 여기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에 뭐를 추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 그죠? 그지? 추를 증가시키면 여기 점점 어떻게 되겠어? 잡아당기는 중력이 세지겠지. 그럼 힘이 강해지는 거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 실험 설계를 잘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다 추가 한 개 더 늘었어. 그러면, 추가 2개가 되면, 20N이 되잖아. 여기 이제, 수레 위에 추가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질량은? 3kg이 되는 거지. 봐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좀 전에 실험할 때는 힘이 일정했죠. 그리고 잡아당겨야 되는 질량이 점점 증가했단 말이야. 질량만. 그거에 따라 가속도가 변했던 거고. 근데 요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번 실험은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질량은 일정하고 힘만 증가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힘을 증가시키려고 여기다 줄을 하나 더 매달았어. 그지? 그 힘이 중력이 증가했어요. 아까 처음에 10N이었는데 이제 20N 된 거야. 근데 질량은 일정하지 않지. 추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질량도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실험할 때는 처음에, 자, 예를 들어서 추 한 개 있을 때 요 위에 추를 두 개를 놓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10N이었는데 그때 질량이 얼마? 추 한 개 1kg이라고 치면 전체가 4kg이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추 하나를 빼서 여기다 매달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20N이 됐을 거고 전체 질량은 여전히 4kg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실험할 때 요 얘기가 말로 좀 복잡하게 나와.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선생님이 이거 없애고 여기다 갖다 달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처음에 그렸던 그림 하나만 딱 해놓고 말로 써 있어. 여기서 추 하나를 빼서 여기다 매달아 놓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애들이 모르는 거야. 아, 질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하나 또 매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30N이 될 거고 그래도 전체 질량은 4kg이 될 거고.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지? 자, 그럼 어디에? 여기에 매달리는, 그죠? 여기에 매달리는 추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한 개 있을 때 하나 더 매달면, 그지? 또 하나 매달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요렇게 갈수록 뭐 한 거야? 중력, 힘이 증가하는 거지. 하지만 전체 질량은 어떻고? 일정하고. 근데 기울기가 커지니까 뭐를?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가속도하고 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조건은 질량이 일정할 때. 여러분 그 서술형으로 쓸 때도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하고 가속도하고 질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조건 달아야 돼. 뭐 힘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얘하고 얘가 반비례 관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하고 힘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통합과학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잘 뭐 안 써도 뭐라고 안 하지만 이제 2학년 거부터는 이제 서술형 쓰고 이럴 때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조건 다 써줘야 돼요. 맞지? 이제 깜깜 선생님들은 그런 거 가지고 뭐 부분 점수 깎거나 뭐 이렇게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함정을 파기도 해. 객관식 문제인데 그런 조건이 있거나 없는 거에 따라서 함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또 그런 거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이 요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직항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르는 힘을, 떠받치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누르는 힘에 대해서 떠받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책상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다. 그럼 물체를 누가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얘가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오고 있어? 책상이 얘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책상이 요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걸 뭐라고?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책상이 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원래 있는 거냐? 아니, 누를 때만 나타나는 거야, 누를 때만. 물질에 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10N이었어. 그럼 요 물체가 뭐 더 내려오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수직항력도 10N이겠네? 그럼 저 책상은 원래 수직항력이 10N이 있던 놈이야? 그럼 더 가벼운 놈을 여기다 놓으면 얘가 막 튀어 올라가? 책상이 원래 10N이 있으니까? 아니잖아. 여기다 더 가벼운 놈을 놓으면 그 더 가벼운 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도 그 더 가벼운 것만큼 작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게 왜 생기니 저런 게 물질을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분자들이 있고. 그럼 내가 요 위에다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입자들 사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자들 사이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입자들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작용을 해요. 얘네들이 너무 왜 누르니까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작용해서 밀어낸다고. 그게 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운 거 놓으면 많이 눌릴 테니까 밀어내는 힘도 더 세게 작용할 거고, 가벼운 거 올려놓으면 조금만 눌려질 테니까 조금만 밀어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수직항력은 원래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좀 화학적인 얘기여서 물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우리 이제 수직항력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어디에 놨을 때는 그때 뭐 빗면에 놨을 때도 마찬가지야. 빗면에 놨을 때도 얘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가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항력을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뭐 몇 번 얘기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 지난번 수업 때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31페이지에 그 3번 했었네, 지난번에? 3번 2번까지 했지. 2번에 도르래. 2번에 도르래는 지난번에 설명했어. 그죠? 3번은 안 했지, 그때. 했니? 모르겠어? 왜 대답이 없어? 왜? 그 3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대표 자료 분석 같이 보고 이렇게 합시다. 맞죠? 자, 앞에 지워요. 자, 거기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뭐, 위에 거기,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예제라고 나와 있는 걸 한번 볼 겁니다. 해서, 여기에,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얘가 4kg. 그래서, 이렇게 실로 연결돼서, 여기에 B가 있고, 얘가 1kg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시오 해서 밑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다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문제는 가에서는 저렇고, 나에서는 A하고 B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치? 이번에는 B를 여기다 1kg짜리를, 그리고 A를 여기에 4kg짜리를.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뭐 요런 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밑에 Q1, Q2 있구나. 그래서 Q1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가와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게 뭐냐 하면은 장력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왼쪽에서는 얘네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그죠? 뭐 가속도 얼마? 10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여기 얼마?
10N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 힘으로 얘네를 둘 다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얼마? 40N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전체가 5kg이니까 이때 가속도는 그죠? 5kg n분의 f니까 10N 해서 얼마? 2m/s의 제곱. 그럼 여기 전체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그 중에 자, A의 R자 힘은 얼마고 B의 R자 힘은 얼마냐? 봐봐. 2m/s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얘하고 얘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잡아당겼는데 얘는 빨리 오고 쟤는 느리게 와. 실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지는 않겠죠. 실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얘는 느리고 쟤만 빨라. 그럼 쟤 혼자 왜 움직여? 무조건 얘는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가 이게 되는 거고 얘도 가속도가 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F는 ma니까 4 곱하기 2해서 여기 A의 R자 힘은 8N이 되는 거고 B는 자 얼마? 1 곱하기 2해서 얘 R자 힘은 2N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N의 힘을 8N과 2N으로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할 때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는 뭐를 힘을 뭐에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다는 거야. 굳이 이제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지. 그냥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돼.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 40N이잖아.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지? 됐나? 그래서 1대 4로 나눠주면 자 얼마 되겠니? 여기가 8N 여기가 얼마? 32N 그죠?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니? 전체 질량이 5kg인데 힘이 40N이니까 얼마? 8m/s의 제곱이 되겠네. 8m/s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위치를 바꾸면 전체 작용하는 힘도 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물체들이 갖게 되는 R자 힘도 좀 달라져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또 달라지겠니? 자 아까 거기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2번에 가와 나에서 실이 A를 실 있죠?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뭐야? 이게 장력이야.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A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이 두 힘은 같은 힘이라고. 오케이? 장력이라는 거는 옆에서 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한단 말이야. A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게 장력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장력은 지난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장력은 무조건 뒤에 것만 책임진다고. 얘한테 10N을 줬는데 그 중에 요 B가 2N을 썼어. 나한테 10N을 줬는데 내가 2N 쓰고 난 뒤로 얼마 넘긴 거야? 8N 넘긴 거지? 그죠? 이 실은 8N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장력은 8N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40N을 줬는데 그 중에 A가 얼마 썼어? 32N 쓴 거예요. 그리고 뒤로 얼마 넘겼어? 8N 넘겼지? 장력은 8N이 되는 거야. 장력은 무조건 뒤에 것만 책임지면 돼. 됐어? 그래서 장력은 요렇게 8N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요 장력 얘기 나온 김에 요렇게도 한번 봅시다. A, B, C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N의 힘을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R자 힘이 뭐 쭉쭉쭉 계산했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8N이었다.
얘가 뭐 얼마일까? 6뉴턴이었다. 6뉴턴? 뭐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4뉴턴이 할까? 4, 2뉴턴으로 가자. 2뉴턴이었다. 얘가 10뉴턴이었다. 뭐 알짜임이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지금 실이 두 군데 있죠.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 B하고 C 사이에 있는 요 연두색 요 실이 걸리는 장력은 얼마냐? 자, 20뉴턴을 C한테 준 거야. 내가 이 20뉴턴으로 B나 A를 건드린 게 아니잖아. 나는 C만 건드렸다고. C한테 20뉴턴을 준 거야. 근데 C가 그 중에 얼마? 8뉴턴을 썼어. 그럼 뒤로 얼마 넘겨? 12뉴턴 넘기겠지?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12뉴턴이에요. 그리고 이 실이 B를 12뉴턴으로 잡아당긴 거야. 12뉴턴으로. 근데 B가 그 중에 2뉴턴을 썼어. 그리고 뒤로 얼마 넘긴 거야? 10뉴턴 넘긴 거지? 그럼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10뉴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넘긴 것만 생각하면 돼. 뒤로 넘긴 것만. 아니, 보통 뭐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치? 돈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C한테 20만 원을 줬어. 그럼 C가 그 중에 8만 원 쓰고 B한테 12만 원을 줬어. 그러면 C가 B한테 12만 원 빌려줬어. B는 C한테 얼마 빌린 거야? 12만 원 빌린 거지? 그럼 얘네 사이에 금전거래가 얼마야? 12만 원이지. 그게 장력이야. 그럼 얘가 12만 원 받은 거 중에 지가 2만 원 썼어. 그리고 A한테 10만 원 빌려줬어. A는 B한테 얼마 빌린 거야? 10만 원 빌린 거지? 얘네 사이에 돈이 얼마 왔다 갔다 한 거야? 10만 원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게 장력이야. 요 실은 그렇게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장력은 그 뒤에 오는 애들만 책임지면 돼. 알았지? 쓰고 넘긴 것만.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얘 앞에 했던 얘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르래로 나오는 경우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지? 4kg에 1kg에 이쪽에서 얼마?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다. 그죠? 이 도르래는, 이 고정도리라고 하죠. 이 도르래는 뭐만,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역할, 요것만 도와준 거지, 얘가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서 상관없다는 얘기죠. 됐나? 자, 그래서, 요런 장치들은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치? 자, 그리고 넘어가서 대표 자료 분석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자, 앞에 지워요. 자, 봅시다. 대표 자료 분석 1하고 2를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을 건데, 질문 받는 건 따로 녹화는 안 할 거야, 그거는. 알았지? 대표 자료 분석 한번 봅시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가하고 나가 있는데, 자, 가에서는 A, B가 있고, 얘가 2kg, 3kg, 그리고 15뉴턴.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이번엔 실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5뉴턴으로 요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서 지금 이렇게, 자 봐봐, 얘 AB 같은 놈 갖고 한 거야. 그지?
이 두 실험을 갖고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6번 괄호 3번. 연결된 두 물체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R자임이 작용하면 작용점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물체를 갖다 놓고, 그치? 힘도 똑같이 15N 줬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15N을 A를 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고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작용점이라는 거 배우죠. 힘의 작용점. 이때는 힘의 작용점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잡아 당기는 거잖아. 이때는 힘의 작용점이 여기인 거야. 됐어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 거야? 힘의 작용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용점이 달라지면 얘네 둘이 움직이는 운동이 달라질까?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 똑같은데 작용점만 달라진다고 해서 얘네 운동이 달라질까?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이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왼쪽 거부터 한번, 자, 일단은 여기 뭐 둘 개 다 미는 거니까 가속도 A는 5kg에 15N이니까 얼마? 3m/s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자, 여기도 똑같이 이 15N으로 둘 다 잡아당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5N 작용하고 얼마? 3m/s 제곱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R자임, 얘, 그럼 뭐야? 얘도 지금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 얘도 3m/s 제곱에 둘 다 가속도 같겠죠? 이거 둘 다. 그럼 R자임은 F는 MA가 되는 거니까, 그죠? 2 곱하기 가속도 3. 그래서 여기 R자임은 6N. 그지? 뭐 그게 아니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9N.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A에 6N, B에 9N. R자임은 뭐 질량에 비례해서 주면 됩니다. 뭐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지? 일단 여기에 실이 있네요. 아까 좀 전에 장력 얘기 봤으니까 요 장력 한번 보면, 그럼 15N을 내가 B한테 줬는데 B는 그 중에 9N을 자기 운동하는데 썼고, 그죠? 나머지 6N을 뒤로 넘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걸리는 장력은 6N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 6N.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 6N. 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 6N.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 6N. 됐어? 다 같은 거야, 다. 여하튼 그래서 여기 걸리는 장력이 6N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15N을 일로 줬잖아. 그러면 A가 그 중에 6N을 쓰고, 그지? B한테 얼마 넘긴 거야? 9N 넘긴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야? 9N. 그지?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야? 이것도 9N. A하고 B 사이에 왔다 갔다 한 힘이 얼마야? 그게 9N이에요. 이해됐어? 저기에서는 A하고 B 사이에 쉽게 해서 A하고 B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이 6N이었지만, 여기서는 A하고 B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얼마야? 9N이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15만원 줬는데, 그치? 여긴 6만원 먼저 쓰고 나중에 9만원 쓴 거고, 전 9만원 먼저 쓰고 나중에 6만원 쓴 거잖아. 이해됐어? 약간의 차이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뭐 같은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됐나?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보면, 가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3m/s 제곱 되는 거고요. 자, 2번.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3m/s 제곱 되는 거고.
3번.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의 크기는 각각 가에서는 6N, 9N 되는 거고, 4번.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에 마찬가지로 6N, 9N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6번 맨 마지막에 있는 걸로 점점 빌드업 해 가는 거야. 문제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자, 5번.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1번. 가에서 A가 B를 미는 힘. 가에서 A가 B를 미는 힘 얼마? 9N. 그죠? 2번. 나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얘네끼리 주고받은 힘. 얼마? 6N. 그지? 여기서 약간 차이가 생기죠. 자, 밑에 6번. 자, 6번에 1번입니다.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때, 그러고 있죠? 그지?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15N을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줬잖아. 그죠? 자, 2번. 연결된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때,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아니죠. 질량에 비례한 거지. 그죠? 둘이 R자 힘이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틀린 얘기고. 3번. 연결된 두 물체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R자 힘이 작용하면 힘의 작용점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같다. 그죠? 작용점이 여기 있으나 가속도는 같았죠. 그지?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나?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요 작용점이 달라졌을 때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건 달라지고 요런 건 이제 물어보는 거. 그치? 아니면 문제에서 두 개 해놓고 가와 나의 뭐 공통점을 쓰시오, 차이점을 쓰시오,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지. 뭐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대표 자료 분석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가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에서는 자, A, B가 1kg짜리가 요렇게 매달려 있고요. 자, 나에서는 또 책상이 요렇게 있고, 자, 이번엔 요 위에 있네, A가. 그래서 1kg짜리, 그 다음에 요렇게 실로 연결돼서 B가 1kg짜리 요렇게 매달려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자, 또 요렇게 매달려 있는데, 자, 여기 A가 1kg짜리, 자, 여기에는 C가 매달려 있네요. 3kg짜리가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분필을 어디에다 두셨을까? 일단 한번 써봅시다. 자, 했을 때 가나다와 같이 질량이 뭐 A, B와 C 묶어서 돌레에 걸쳐 있다. 가에서는 두 물체가 정지해 있고, 여기 지금 정지해 있대요. 자, 나와 다에서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고 있대요.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을 어디로 할지는 우리가 뭐 대충 짐작은 가죠. 그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요렇게 운동하겠지. 그리고 여기 가속도 얼마가 있겠죠. 그러면 운동하는. 그죠? 움직일 거고. 얘도 여기가 1kg, 여기가 3kg이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지? 그래서 얘도 여기 요렇게 가속도 A가 얼마 이렇게 생기겠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중력각도는 10으로 하고 뭐 블라블라 하랍니다. 그치? 자, 그러면 먼저 보면서 딱 생각날 수 있는 거, 이건 뭐 그럴 것 같아. 정지하고 있을 것 같아. 양쪽의 질량이 같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여기로 이제 10N이 요렇게 작용하고, 얘도 10N의 힘이 요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럼 전체 R자 힘은 0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지 상태. A가 0이 되는 거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알짜 힘이 10N이 작용할 거고, 여기는 없죠, 따로. 여기는 요렇게 10N이 작용하고, 여기에 얼마? 30N이 요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A는. 전체 질량이 2kg이잖아. 10N으로 이 2kg을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얼마? 5m/s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자, 쉽게 해서 얘를, 그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지? 이쪽으로 30N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10N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게. 그럼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20N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이때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20N,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20N이 될 거고. 그럼 가속도 A는 전체 질량은 얼마? 4kg. 힘은 20N. 그럼 5m/s의 제곱. 얘도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봅시다. 1번.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냐? 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러면, 얘, B 있죠? 여기 10N을 줬단 말이야? 얘, B의 알짜 힘은 얼마야? 0이겠지? 안 움직이잖아. 그죠? 여기 알짜 힘은 0이에요. 그럼 내가 얘한테 10N을 줬는데, 얘 10N 하나도 안 썼어. 그리고 넘긴 거야. 그럼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야? 10N이죠. 10N이야. 끝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10N을 줬어. B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도 10N이야. 일로 와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A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그러면, 야, 실이 A를 10N으로 잡아당겼어? 얘 왜 안 움직여? 얘 반대 방향 또 10N 있잖아.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10N과 여기 중력 10N, 합력이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 알짜 힘도 0이 되는 거지. 됐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를 왜 여기부터 따지나요? 여기부터 따져보세요. 그러면, 10N. 근데 알짜 힘이 0이야, 정지니까. 그럼 여기 장력 얼마 걸려? 10N. 그럼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근데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10N, 실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10N, 합력이 0, 알짜 힘 0. 됐어?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번에 답은 10N이 된다는 거고, 장력은 결국 10N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의 가속도? 이거잖아. 뭐 A하고 B가 다르겠어? 5m/s 제곱 되는 거죠. 3번, 이건 뭐 어렵지? 따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3번, 다에서 A의 가속도. 여기서 A? 얘도 5m/s 제곱이잖아. 이것도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에서 C에 작용하는 알짜힘. C? 여기? 얘 가속도가 5래매. 그죠? 여기 알짜힘. F는 MA니까 3 곱하기 가속도 5 하면 얼마? 알짜힘 15N 나오겠지. 밑에 5번에 괄호 1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5N이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여기도 1kg이잖아. 1 곱하기 5 하면 여기 알짜힘 5N 되는 거지. 됐어요? 맞아요. 2번. 다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다에서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 얘가 30N 줬는데 15N 썼잖아. 그럼 뒤로 얼마 넘겼어? 15N.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꽤 장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렸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가속도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한다. 맞아요. 얘들아, 가속도하고 애들이 방향 따질 때 좀 헷갈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그 등가속도 하면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무조건 같은 거야. F는 ma잖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럼 얘가 일정하면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같아.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속도의 방향과 헷갈려. 속도의 방향은 얘네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지? 속도가 뭐야? 운동하는 방향. 아니,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힘을 일로 준 거지. 나는 일로 가고 있고. 힘의 방향과 내가 운동하는 방향이 같네? 근데 내가 일로 가고 있는데 누가 힘을 앞에서 줄 수도 있잖아. 힘의 방향은 이쪽이지. 난 일로 가고 있는데. 됐어?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일로 갈 때 힘을 뒤에서 줄 수도 있고 앞에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같아야 돼. 힘과 가속도는. 알았지? 문제에서 여기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 물어봤어. 근데 잘 안 보여. 가속도 구해.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반대로 가속도 방향 물어봐? 힘의 방향을 구해. 그럼 그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요렇게 이제 대표 자료 분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내신 만점 문제하고 해서 뭐 기타 뭐 문제 풀어봤던 거 중에서 아니면 우리 구독했던 문제들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녹화 잠깐 끄고